러시아의 자치구인 부랴토 공화국. 남쪽으로 몽골과 접해 있고 거대한 바이칼 호수를 품에 안고 있는 인구 100만의 땅입니다. 사회주의 체제가 무너진 지 꽤 되었지만 부랴토 공화국의 수도 울란우데 중앙 광장에는 레닌의 두상이 광장 가운데 당당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듣기로는 러시아에서 가장 큰 두상이라 하는군요. 사회주의 시절 부랴토의 종교는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샤머니즘 또한 마찬가지였죠. 그러나 체제가 무너지자 이들은 다시 사람들의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조사단은 샤먼과 더불어 일상의 공기를 호흡하며 살아가는 부랴토 사람들의 생생한 모습을 담고자 여러 현장들을 찾아갔습니다. 이곳은 부랴토의 수도 울란우데에서 남서쪽으로 5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라마교 사원입니다. 사원을 이곳 말로는 닷장이라 부릅니다. 여러 방문자들이 곳곳에 안치된 불상이나 조형물 앞에서 합장하고 기도하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이 돌리고 있는 것은 후르데라고 합니다. 보통 시계 방향으로 108번을 돌리면 좋은 일이 생긴다고 합니다. 닷장 내에는 여러 건물이 있는데 건물마다 불상들이 모셔져 있고 많은 참배객들이 줄을 이어 찾아옵니다. 네, 이곳은 이볼킨스크 사원입니다. 북방 불교 계통인 라마교 사원이죠. 사람들은 여기에서 불교의 신들에게 기도를 올리며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빕니다. 사원이 도심에서 벗어난 한적한 곳에만 있느냐?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곳 법당 안은 경을 읽는 소리와 바닷소리가 가득 차 있습니다. 법당에는 몇몇 신도들이 모여 간절하게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들이 소망하는 바가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열심히 정성을 들이는 모습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들어오는 이들은 미리 기도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을 하고 승려는 그것을 받아 기도를 드려줍니다. 그리고 이 건물 한쪽에는 몇 개의 방이 있는데 그곳에서는 승려들이 개별적으로 신도들을 만나서 상담을 하고 간단한 의례를 치러줍니다. 얼핏 보면 이곳은 여느 닷장과 별 다를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곳은 울란우데 시내에 위치한 법당입니다. 사람들의 삶의 패턴이 도시에 집중되면서 도시만 해도 여러 필요성에 의해 이런 법당이 생기게 된 것이지요. 또 시내에는 법당만이 있는 게 아닙니다. 법당과 더불어 샤먼들이 모여있는 샤먼 센터도 있습니다. 몽골이나 우리나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부랴토에서도 불교와 샤머니즘은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이 승려의 이름은 닥바라고 합니다. 법력도 인정받고 솜씨도 좋은 라마 승려 의사로 소문나 있죠. 그는 맥을 짚어서 신도들의 상태를 파악하고 아픈 곳을 위해 기도와 의례를 올려줍니다. 그리고 그에 맞는 처방까지 해주지요. 티베트 불교가 부랴토에 처음 들어올 당시에는 전통적 샤머니즘과 갈등이 심각했습니다. 그러나 1945년 이후로 서서히 불교와 샤머니즘은 화해를 하게 됩니다. 지금은 한 가족 내에서도 샤먼과 라마를 믿는 형제가 있을 정도입니다. 심지어 병을 치료하러 라마에게 갔는데 라마가 치료사 샤먼을 소개해주기도 하고 샤먼도 라마에게 도움을 청하기도 합니다. 이곳은 울란우데 시내에 위치한 샤만 센터인 탱게리라는 곳입니다. 이곳 탱게리의 건물 내부는 여러 개의 방으로 나뉘어 있고 각 방에는 당당 샤먼이 있죠. 방문 옆에는 생리 중인 여성은 출입을 금한다는 경고문이 붙어 있네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비슷한 예가 많아 낯설지 않습니다.
방을 들여다보면 샤먼이 자기가 모시는 신상들을 모셔두기도 하고 신의 형상을 묘사한 그림을 걸어둔 곳도 보입니다. 보통 부리아트의 샤먼은 생업과 샤먼으로서의 무업을 겸업하는데 이들은 대부분 전문 직업 샤먼들입니다. 샤먼 센터 마당에서는 의뢰인에 대한 샤먼의 정화 의뢰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신령한 기운을 받은 샤먼이 불 속에 넣어두었던 세막대기로 혀를 달궈서 보드카와 함께 의뢰자의 몸에 내뿜습니다. 웃옷을 벗은 이 의뢰인이 어떤 어려움에 처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이 정화 의뢰가 그의 삶에 큰 힘이 되어줄 것이라 기대해 봅니다. 이곳은 울란우데의 또 다른 샤먼 센터인 루사드입니다. 울란우데에는 총 3군데의 샤먼 센터가 있는데 하나가 앞서 말씀드린 탱겔이고요. 그리고 남은 2군데 중 하나가 이곳입니다. 루사드 또한 여러 사람들이 드나들면서 자신의 고민을 의뢰하고 해결책을 찾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샤먼에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고 도움을 받지요. 그런데 이곳에는 특이하게 공방을 같이 운영을 합니다. 주로 북과 각종 무구들을 제작합니다. 샤먼들의 의뢰를 받아 제작하고 또 그것을 판매하는 거죠. 부리아트의 샤먼들은 이렇게 사람들의 삶 속에 가까이 다가와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것이지요. 길이가 636km에 이르는 거대한 호수 바이칼. 부리아트인들에게는 생명수를 주는 가장 성스러운 장소이다. 그 고운 물결을 따라 호수 서쪽에 닿으면 바이칼의 심장이라는 오론섬이 있다. 오론섬은 바이칼의 정령들이 사는 곳이라는 전설이 전해 내려오고 있다. 그래서인지 호숫가에 샤먼 바위라 불리는 영험한 장소가 있다. 전설은 매년 수많은 샤먼들이 신성한 정령들에게 의뢰를 행하고 그 기운을 받으러 오론섬을 찾게 만든다. 이렇게 자연은 생김새만으로도 인간에게 경외감과 존경심을 불러일으킨다. 자연이 만든 성지가 울란우데에서 남쪽으로 200km 떨어진 곳에도 있다. 바로 5손가락 바위로 러시아로부터 부리아트를 지켜주었으며 여기서 소원을 빌면 그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믿어지는 바위다. 그 바위 앞에서 갈리나 샤먼과 3명의 신딸이 샤먼 자신들을 위한 의뢰를 시작한다. 한국 무당의 구수로 치자면 진젓국과 비슷한 의미를 가진 의뢰이다. 정확히 10시, 북소리가 높아지며 신을 모시고자 하는 그들의 몸짓이 시작됐다. 무릎을 꿇고 앉은 가운데 갈리나의 신을 부르는 기도가 정성스럽고 낭낭하게 산 언덕을 채운다. 그 옆에서 직접 신을 영접해야 하는 신딸 글르마가 조용히 북소리와 기도소리를 듣고 있다. 벼랑간 좋은 징조를 알린다는 독수리가 5손가락 바위 위를 빙빙 돈다. 갈리나의 북소리가 다시 조용히 산 언덕을 울리고 마을에서 온 구경꾼들은 신에 대한 경외감을 표현하는 한편 나쁜 정령이 침입하지 못하게 바닥에 엎드려 있다. 시간이 흐른 후 갈리나와 글르마가 5손가락 바위로 올라가 더욱 가까이에서 신을 부르듯이 북을 치며 기도를 한다. 이윽고 바위에서 내려온 신딸 글르마가
북을 맹렬하게 치기 시작했다. 그녀의 몸에 신이 임한 것이다. 북소리는 계속되고 신과의 접촉은 이어졌다 풀어졌다가 반복된다. 신의 영혼을 받은 글르마와 그 옆에 갈리나의 교감이 무르익어갔다. 한국의 곳에서 신령의 목소리가 무당을 통해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공수와 같은 것이다. 때로는 격렬한, 때로는 은밀한 몸짓이 두 사람을 감싸고 돈다. 신과의 접촉이 끊어지는 사이사이에 글르마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거나 고통을 호소하였다. 이때 갈리나가 북채로 글르마를 쳐서 고통을 덜어준다. 신딸 중 한 명은 신이 전하는 목소리를 받아 적는다. 브리아트 샤머니즘 의례에 있어서 접신, 즉 트랜스 현상은 매우 강렬한 모습을 보여준다. 그리고 트랜스 현상은 의례의 진행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북소리가 고조되던 때 글르마가 갑자기 쓰러졌다. 신의 음성을 들려주다 몸 안에 무슨 문제가 생긴 것이다. 접신 상태에서 굉장한 고통이 다시 한번 글르마를 엄습했다. 글르마의 몸 안에 들어온 남성 신격이 그녀가 여성임을 알고 분노한 것이다. 글르마는 크게 비명을 지르고 몹시 괴로운 듯 이리저리 몸을 흔든다. 갈리나는 마을 사람들에게 신이 발광을 한다고 올라와서 기도를 하라고 외친다. 마침내 갈리나가 남성 신격은 자신의 몸에 불러들이고 글르마에게는 남성 신격의 어머니를 불러들여 서로 대화를 하게 함으로써 노여움을 진정시켰다. 한 차례의 놀라운 광경이 지나간 후 신은 갈리나를 통해 자신의 계시를 사람들에게 전한다. 갈리나의 표정으로 보건대 그녀의 몸에 깃든 신은 기분이 좋은 듯하다. 이날의 의례는 무당 자신들을 위해 행해졌지만 샤먼을 찾아온 사람들 모두에게도 신의 음성을 전해주었다. 그 목소리를 받는 사람들의 표정 또한 진지했다. 그만큼 삶의 앞날에 대한 불안이 큰 탓일 것이다. 때문에 사람들은 이러한 구세에 참여하기도 하여 가르침을 받기도 하지만 자신의 생활에서 생기는 소소한 문제들도 샤먼들과 상의하고 의례를 치르기도 한다. 사람들은 내일의 일을 알 수 없고 그래서 항상 불안을 안고 살아야만 한다. 나무가 운치 있게 둘러싸고 있는 브리아트의 한 성지.
재떨이 같은 곳에 피지도 않은 담배가 수북이 쌓여 있다. 알아보니 이 지방 사람들은 먼 길을 떠나기 전 담배 한 개비를 올리고 그들의 여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한다고 한다. 담배 한 개비를 정령에게 바치고 그들은 마음의 위안을 얻고 길을 떠나는 것이다. 이렇게 불안한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들은 신락 같은 희망이라도 바라는 마음으로 신령들의 가호를 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샤먼이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알렉세이 샤먼이 보드가를 따더니 두성나무 가지에 불을 붙여 벽 밑에 대어보고 그 표시로 앞날이나 미래를 점친다. 그리고 먼 길을 떠나온 우리 조사원의 앞날을 축원하는 기도를 신에게 올렸다. 조사자 일행이 만난 샤먼 중 한 사람인 알렉세이는 지금 먼 길을 떠나온 조사자들을 위해 간단한 의뢰를 베풀고 있는 것이다. 알렉세이는 동서남북으로 수를 뿌려 조사원의 사방을 세심히 보살필 것을 신에게 간구한다. 이번에는 두송나무 연기로 보드가를 정화하고 조사자의 옷 속으로 조금 부어놓고 머리에 바르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정함을 없앤다. 알렉세이는 이번 여행이 신령의 도움으로 무사히 끝날 것이라 말해주었다. 과거 브랴티의 유목민들은 말을 타고 달렸지만 현재 그들의 후손들은 자동차를 타고 스텝을 달린다. 알렉세이는 조사자들이 타고 온 차에도 축원을 해주었다. 알렉세이는 차문을 모두 열고 뒷좌석 쪽에 쌀알을 조금 뿌린 후 약간의 쌀알은 종이에 싸서 차에 보관하게 했다. 이제 먼 길을 가도 탈이 나지 않고 차에 불도 나지 않을 것이며 수리할 일도 생기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목축을 하는 브랴트인에게 가축은 중요한 재산이다. 소가 탈 없이 잘 자라도록 기원하는 간단한 의뢰를 치렀다. 정화된 보드가를 부은 쌀 몇 알을 소뿔 사이로 던진다. 그리고 가축이 지내는 축사에도 쌀을 뿌린다. 이제 겨울철을 너끈히 나고 가축들은 튼튼하게 한 해를 보낼 것이다. 프랭클린 샤먼이 새집을 장만하던 날, 새로운 보금자리의 정화 의례를 치르기 위해 따찌아나, 블라디미르, 알렉산드르 샤먼이 초청되었다. 브랴티인들은 새집을 장만하면 반드시 샤먼을 부른다. 샤먼들은 새로운 집을 얻은 기쁨을 신들에게 고하고 앞으로 의뢰자의 생활터전에 언제 닥칠지 모르는 불행은 없애달라고 의뢰를 행한다. 실내의 정화 의뢰가 끝나고 난 후 제물이 마당으로 옮겨졌다.
남쪽으로 향한 낮은 단에 재물이 올려지고 그 앞에 모닥불이 피워진다. 이윽고 블라디미르가 발화를 쳐서 의뢰의 시작을 알린다. 즐겁게 재물을 모닥불 위에 올리고 난 후 블라디미르가 기원을 하며 의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진행자가 술을 힘차게 뿌리며 다른 샤먼들도 차, 우유 등을 하늘을 향하여 힘차게 뿌린다. Selingiye saljet karşı odiye andalaştı ki soğuk Tanda soğuk. Yitte kinga ritte mutta vastaan evet alme turgun todi irku kadar gaşın 모두가 새집을 얻은 기쁨을 하늘에 고하고 두려움은 모닥불과 함께 태워 없애는 의뢰에 참여한 기쁨이 역력하다. 아마 경사를 더욱 경사스럽게 만들기 위한 의뢰에서인지도 모른다. 새로운 집주인인 프랭클린 샤먼과 기도하듯 두 손을 합장한 안주인의 얼굴은 더없이 밝아 보인다. 대장장인 샤먼인 블라디미르는 술을 한 손에 들고 망치로 프랭클린이 갖다 놓은 철로를 두드리기도 한다. 프랭클린도 모닥불에 술을 붓더니 철로 위에 술을 붓고 망치로 철로를 두드린다. 그리고 블라디미르가 시작할 때처럼 바라소리로 의뢰의 끝을 알렸다. Адош, теперь внимательно снимите с бубном здесь на просторе, в солнечном свете. Что там? 마지막으로 재물을 집 여기저기와 지붕 위로 던져두는 것으로 의례를 마친다. 이후에는 집주인과 손님에 대한 정화 의례를 베풀었다. 블라디미르가 사각형 쇠조각을 달군 후 혀에다 그 쇠를 순식간에 대었다가 정화된 입김을 앉아있는 사람에게 불어넣는다. 참여한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신의 기운이 전해져 정화되고 새로 얻은 집에도 신의 가호가 함께하므로 이제 이곳에서 살아가는 프랭클린은 더없이 좋은 날들을 맞이하는 것만이 남아있다. 브리아트 사람들이 샤먼과 더불어 의례를 행하게 되는 이유는 수없이 많을 것이다. 그중 프랭클린처럼 기쁜 일에 신을 찾을 때도 있지만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신을 찾는 경우도 있다. 사람들은
모두 다 나름대로의 고민거리들을 안고 산다. 남에게 공개하여도 해결책을 찾을 길 없는 고민이 있을 때 신의 목소리가 내려주는 해답은 가뭄 속에서 만나는 빗줄기와도 같을 것이다. 근방에서 영험하기로 명성이 자자한 바이르마 샤먼. 그녀를 통해 신내림을 받은 샤먼만도 50명이 넘는다고 한다. 오늘 그녀가 신의 목소리로 사람들의 아픔을 어루만져주는 의뢰를 베풀었다. 초록색 무복을 입고 술이 달린 모자를 쓴 바이르마가 북을 치며 노래를 부르고 있다. 도우미 샤먼은 뿔이 달린 관을 앉아있는 그녀의 머리 위로 몇 바퀴 돌리더니 같이 노래를 하면서 그녀의 머리 위에 씌워준다. 도우미 샤먼이 두 손을 눈에 대며 연신 절을 하던 순간 갑자기 샤먼의 목소리가 남자로 변한다. 인간의 나이로 따지면 300살이 된다는 한 신령이 그녀의 몸에 들어온 것이다. 바이르마가 접신 상태에서 연신 남자 목소리로 무언가를 이야기한다. 그 이야기를 도우미 샤먼이 맞장구를 쳐주면서 경건하게 받아준다. 이윽고 모여있던 사람들이 차례로 엎드려 그녀에게서 지혜로운 신의 답을 듣는다. 마침 집 밖에서 공사를 하고 있던 인부 2명이 그녀에게 자신들의 문제에 대한 신의 해답을 청하자 샤먼은 그들의 등을 북채로 두드려주며 옛날 브리아트 말로 대답을 내려준다. Тэрэмнэ ямар гэвэнэгээ таашаа Монгол халиа өөрөө таяхан барихав гэдэг байна да их набайлаг. Өөртөө ярилдэж хэлэлсэлтэл ха. Орогслол юм аа. 매가 их 팅그레다 달은달은 달խsul 태다. 심지가 동그랗게 말려 불길을 곧게 위로 내뻗으며 잘 타고 있다. 오늘 의뢰가 매우 잘 이루어졌다는 신의 계시이고 의뢰인에게도 좋은 징조라는 증거다. 브리아트 샤먼들은 스스로를 일컬어 인간의 고통을 없애기 위한 존재라고 한다. 오늘 바이르마를 찾은 의뢰인이 어떤 고민을 털어놨는지는 알 수가 없었다. 하지만 바이르마는 그 고민에 대하여 신령의 음성을 전하고자 노력하였다. 한국에서 무당이 여러 도구를 사용해서 점을 치는 모습을 본 사람이 있을 것이다. 브리아트의 샤먼들도 도구를 이용해 신의 가르침을 읽어내곤 한다. 찐디마의 경우에는 잔에 담긴 우유와 차를 던져 그것이 흩어지는 모습으로 신의 뜻을 읽는다. 찐디마가 의뢰를 위해 묵직한 무복을 다른 샤먼의 도움을 받아 걸친다. 그리고 거실 한쪽에 앉아 북을 치며 당신을 기다리기 시작했다. 북소리가 점점 더 격해지더니 그녀의 입에서 큰 소리가 터지고 접신이 되었다. 그녀는 잔에 담긴 우유를 바닥에 뿌려보고
그 위에 나타나는 모양새에서 신의 뜻을 읽어내기 시작한다. 그녀는 의뢰인들에게 혹시 묻고 싶은 것이 있느냐고 물어본다. 그리고 그들의 염원에 우유와 차를 몇 번 뿌리고 그 모양새를 보고 답을 준다. 조사자들도 그녀의 몸에 깃든 신에게 우리의 조사 여행이 잘 끝날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을 해보았는데 대답은 긍정적이었다. 그 말에 덧붙여 옆에 앉아있던 도우미 샤머니. 샤머는 오직 길을 안내할 뿐 도달하는 것은 개인의 의지에 달린 것이라는 말을 해주었다. 조사자 일행에게 답을 준 후 찐디마는 힘겹게 몸을 일으켜 허리를 굽힌 채로 시계 방향으로 돌다가 접신 상태에서 벗어났다. 무복을 벗는 그녀의 몸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사람들이 커다란 천막을 치기 시작한다. 지금 한 가문의 11가족 20여 명이 자신들의 조상들을 모셔서 뵙기 위한 장소를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부랴트인들을 포함한 시베리아인들은 전통적으로 죽은 자와 산자는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랴트에는 죽은 조상 또는 죽은 위대한 샤먼에 대한 의뢰를 행합니다. 샤먼들은 이 의뢰를 행하면서 조상들을 불러옵니다. 후손들이 조상들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는 거죠. 천막이 완성되자 한쪽에서는 조상들을 만나기 위해 의뢰에 참가한 후손들의 나이와 띠를 적은 명단을 작성한다. 여자들은 또 제물로 쓰기 위해 직접 장만한 음식을 정성스럽고 보기 좋게 다듬어 제상에 올린다. 그리고 조상들을 위한 새 와이셔츠와 바지 위에 차와 돈을 넣고 곱게 개어 제상에 올려놓는다. 제상이 거의 정돈되자 가문의 한 남자가 샤먼을 위한 간단한 제물을 준비하고 오늘의 의뢰를 잘 치러달라고 류교피에게 예를 갖추어 정중히 청한다. 류보피가 혼자의 힘으로 무복을 걸친다. 그리고 의뢰가 시작되었다. 먼저 4명의 남자 후손들이 제물을 한 그릇씩 들고 한 줄로 서서 북을 손에 든 샤먼과 함께 천막 밖으로 나갔다. 류벼피의 북소리가 낭낭하게 울리는 가운데 남자들이 동서남북으로 제물을 하늘로 던져 조상들께 오늘 의뢰에 임하는 마음을 알린다. 천막으로 들어온 류보피가
분홍색 계열의 옷으로 갈아입고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향과 심지들에 불을 붙이고 조상들을 모시는 주문을 외우기 시작한다. 가문 사람들은 뒤에 나란히 앉아 류보피가 조상들을 이곳으로 모시는 모습을 조용하고 경건하게 지켜본다. 주문 외우기가 끝나고 모두 일어나 절을 하면서 첫 번째 의식이 끝났다. 다시 초록색 무복으로 갈아입은 류보피가 본격적으로 조상들을 불러들일 준비를 한다. 향이 거세게 피어오르는 가운데 류보피의 북소리와 음성이 높아만 간다. 가문의 아낙들은 류보피의 입을 통해 전해지는 조상들의 말을 적기 위해 손에 노트를 하나씩 들고 있다. 의례 사이 조상들께 대접할 작은 제물상과 조상들이 앉아 쉴 이불도 준비된다. 이제 가문 사람들은 경건하게 꿇어앉아 조상들을 맞을 마음의 준비를 한다. 점점 북소리가 높아졌다. 그리고 마침내 조상들이 류보피의 몸을 빌어 후손들 앞에 현현한다. 먼저 두 아낙이 류보피의 몸에 깃든 조상을 대접한다. 이윽고 샤먼은 담배를 맛있게 피우면서 각자의 개인적인 걱정거리와 주변의 일상사를 오가며 자유롭게 대화하기 시작한다. 조상을 모셔 소통하는 자리인 만큼 그 모습이 경건하기도 하지만 가문의 가족들이 하나로 마음을 모으는 모습이 화기애애하기도 하다. 류보피가 북 위에 술잔을 올려놓고 머리 위에서 3바퀴를 돌리더니 바닥으로 던진다. 그리고 한 안악의 문제를 풀기 위한 정화 의례를 행한다. 다시 술을 던진 후 등에도 정화 의례를 행한다. 그리고 그 안악은 술잔에 이마를 3번 맞춘 후 남은 술을 들어 조상의 가르침을 받든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밤기운이 서서히 천막 안에 흘러들기 시작한다. 어둠이 내리고 천막 안에는 촛불의 빛이 넘실대기 시작하는데도 조상들과 후손들과의 소통은 끝날 줄 모르고 무르익어간다. 시간이 더 흐르고 조상들이 후손에게 일러주는 여러 가지 가르침도 끝이 보인다. 의례 사이 휴식 시간에는 습기에 머금은 북이 말라져
다시 팽팽해졌다. 의뢰가 막바지에 이르렀다. 류보피는 사람들에게 재물을 들고 천막 밖으로 나가 북쪽으로 버리게 한다. 의뢰의 끝자락에 조상의 가오가 자손들의 몸에 임하도록 하는 정화 의뢰가 시작된다. 먼저 향나무 가루를 뿌린 따뜻한 물 한 양동이가 류보피의 옆에 놓인다. 불에 달군 돌과 재도 준비되었다. 류보피는 두송나무 가지로 만든 채를 물로 적셔 사람들의 손, 가슴, 등에 뿌려주며 자손들의 앞날을 정화시키는 조상의 축복을 전해준다. 이들은 자신들의 가문과 그에 속한 가족들에게 조상들의 가오가 머물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될 것이다. 이윽고 정화 의뢰도 끝나고 정화 의뢰 후 남은 물과 두송나무로 만든 채, 돌들을 대야에 한데 모아 버린다. 그리고 조상들을 대접하기 위해 올려졌던 재물들은 이제 자손들의 몫이 되어 나누어진다. 후손의 근본은 바로 그들의 조상들이다. 오늘 의뢰를 준비했던 사람들은 이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미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되었지만 조상들과 더불어 웃고 울고 공감했던 시간을 통해 참여자들은 스스로의 문제에 대한 조상들의 가르침을 얻은 한편 가문에 대한 소속감을 다시 한번 공감했을 것이다. 조상들이 자신들과 함께하고 있고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을 갖는 것은 그들이 들인 정성만큼이나 크게 스스로의 삶을 영위해 나가는 힘으로 작용할 것이다. 끝없이 펼쳐진 벌판에서 유목생활을 했던 그 옛날부터 도시화된 삶의 공간에서 살아가는 현대에 이르기까지 신들의 존재를 믿고 그들과의 교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그들은 아직도 변함없이 자신의 삶 안에서 샤먼을 통해 현현하는 신 앞에서 경외감을 표현하고 샤먼과 더불어 자신의 소망을 염원하고 있다. 간혹 현재의 암담한 삶으로 인해 현실을 절망하기도 하고 어느 한 부분 마음 둘 곳을 찾기 힘들어 방황하기도 하지만 샤먼이 완벽하게 그 길을 비춰주지는 못할 것이다. 그저 앞으로 조금씩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마련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 조그마한 역할은 결코 작지 않다. 사람들의 믿음이 신을 향해 뻗어 있는 이상 삶의 문제를 사람들과 같은 위치에서 겪고 그들을 이해하고자 하는 샤먼이 있는 이상 샤먼은 희망의 불씨를 전해주는 불꽃으로 언제나 사람들 곁에 존재할 것이다.